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됐네요. 어제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단식에서요,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뭔고 하뇨. 이제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개혁파, 쇄신파의 목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듣기만 하고 하는 신용 정도만 냈지 제대로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삼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어서 정치 10여 년 정치 낭인이었던 김문수가 일약 대선 후보로 부상하게 됐으니까 뭐 그랬는데 어제 해단식에서는요.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에게 있다. 제가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고요. 이런 그 충격적인 발언이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발언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 김문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당 내부에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암만 뭐 이재명 저쪽에 뭐 줄탄핵이다, 예산 입법 폭거다. 그래도 거기에 적합한 그런 수단을 썼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썼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를 당에서 딱 말릴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게 김문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문수는요, 사실상 계몽령을 초기에는 옹호를 했어요. 그 노동부 장관 시절 그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하기 그 전 단계에서는 물어보면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것인지는 뭐 판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몽령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절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상황에 밀려서 한다는 말이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에 사과한다는 거예요.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인 김용태가 오히려 김문수보다도 더 정확하고 화끈하게 이 비상계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김문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을 하지는 않을 거다. 아니 뭐 대통령 될 확률도 높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의 그 흐리멍텅한 이야기를 쭉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 그거는 뭐 윤석열의 당적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남겨놓은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 그게 바로 비상계엄이고 당을 마치 자신의 뭐 5분 대기조 비슷하게 하부 기관으로 부리려고 하고 맹종을 요구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 배신자 취급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정당한 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문제의식은. 근데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와의 절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김용태
입에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막 쫓아갔더니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윤통 탈당에 대해서도 그건 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갖다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참패를 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때문에 졌다. 윤석열이 이 민주주의,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도 이렇게 파괴를 해놨다. 예? 그러니까 대선 패배는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윤의 후광을 얻고, 그러니까 김문수는 발광체가 아니었죠. 그때 뭐 반탄 움직임, 아스팔트, 자통당, 뭐 세이브 코리아 이런 극우 세력들이 발흥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무슨 그 지지가 그게 이제 김문수에게 반사된 거 아닙니까? 윤의 후광을 얻고 후보자를 따내고 후보자를 따내는 과정에서 뭐 또 한덕수와 뭐 김덕순의 을지문덕이네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후보가 된 순간 그냥 입 딱 다시고 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 그 쌍권에 의한 후보 교체 쿠데타가 당원들의 투표 명예혁명을 통해서 저지가 됐습니다. 그때 김문수는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김문수의 별의 순간이었다니까요. 당원들이 나에게 새 생명, 새로운 정치 생명을 부여해 줬다. 앞으로는 당원들의 뜻에만 따르겠다 하면서요. 그 후보 교체 쿠데타, 당내 민주주의 파괴, 주범, 쌍권을 딱 바로 숙청을 시켰어야죠. 그다음에 윤건희도 출당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다음에 비상계엄 그 100번 천부당 만부당 잘못된 거고 김용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그런 비상계엄이 천부당 만부당 위헌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 봐요. 이 결과가 엄청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는 그때 자신의 힘으로 그 한독수한테 뺏길 뻔한 그 후보 자리를 되찾은 게 아니에요. 기대도 않고 있고요. 가처분 신청 그게 인용되면 뭐 살아날 군역이 있겠다. 그 정도였는데 이 한동훈계가 주축이 돼서 당원들에게 이거는 안 된다. 김문수가 우리 당의 적법한 후보다. 그래가지고 후보 자리를 천신만고 끝에 되찾게 됐는데 그 별의 순간도 놓치고 그 윤석열 탈당 문제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얘기 못하고 다 끝나고 나서 윤석열 때문에 졌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요, 또 뒤끝장렬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느냐.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왜 자기를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고 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아직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죠.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를 뽑지 않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권성동하고 뭐 악수하는 저건데요, 어제. 근데 권성동은 김문수가 그 개표 당일날 새벽 1시 30분에 승복 기자회견하는 그 자리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참 묘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 후보 교체, 강제 교체, 그 후보 교체 쿠데타의 주역이 권성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때 별의 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권성동을 유임시킨 게 김문수 아닙니까? 이제는 당무 우선권도 없기 때문에 뭐 권성동을 유임시키고 뭐 사퇴시키고 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제 뭐 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요. 강원도의 삼선 한기호 의원이 지금 당권 싸움할 때가 아니다. 그냥 김문수가 당대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황당하죠.
그냥 지금은 뭐 새로 그냥 뭐 당권 싸움 할 때가 아니다. 그냥 김문수 후보가 그냥 당대표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면서 김문수 당대표론을 저렇게 띄웠어요. 저렇게 띄웠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보니까 김문수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재원이 어제 김문수가 뭐 관악산 올라갔고 뭐 턱걸이하고 뭐 큰 훌라후프 돌리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는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김문수가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왔다. 그래갖고 그렇게 뭐 관악산 올라가고 뭐 턱걸이도 하고 뭐 훌라후프도 하고 그렇다. 근데 저 보세요. 결정적인 패인, 김문수의 패인이 후보 교체에 있었다. 그 후보 교체에 있었다.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뭐 김문수와 권성동이 어제 해단식에서 악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 권성동에 대한 그게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문수가 어제 뒤끝 장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느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김문수와 권성동 사이에는 이게 뭐 주먹만 안 들었지 치고받고만 안 했지 그 엄청난 냉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냉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데 김문수도 김문수지만요. 권성동이 물러날 뜻이 없다.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어제 해단식에서 밝혔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이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퇴 의사 없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권성동이. 말로만 분열 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땐 민주당을 배워야 된다. 권성동 입에서요. 자기 대학 후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결함, 법적 리스크가 많은데도 당선시키기 위해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민주당 그랬다는 거죠. 이재명이 도덕적인 흠결하자 사법 리스크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체 불평불만 하지 않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하나 되어서 뛰었다. 근데 우리 당은 맨날 왜 내부 뭐 총질 뭐 누구 탓 이것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 이거는요. 김문수 쪽을 향한 거기도 하고요. 김문수 쪽을 향한 거. 김전이 딱 찍었잖아요. 결정적 패인이 쌍권에 의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딱 찍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친한 쪽에 뭐 박정훈 의원, 정성국 의원, 뭐 김소희 의원들이 어제 이제 이 권성동 물러나야 된다. 의원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성동의 메시지는 김문수 쪽을 향하기도 하고 또 한동훈 쪽을 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이 열리고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총이 열립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본회의 열리기 1시간 전이나 이렇게 의총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성동이 이 정도 됐으면요. 김용태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일단 재신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용퇴 의사를 밝히면 의원들이 두 분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계속 해주신 게 좋겠다. 이렇게 재신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권성동은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요. 한동훈 삼촌 TV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가고 저 기자회견도 하고 권성동 사퇴하라. 당원들의 명령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있고요.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그 의결이 됐죠. 그리고 12월 16일에 장동혁 등의 배신으로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권성동이다. 오늘 박상수 변호사가요. 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게 권성동과 어떤 남성이 앉아서 있는 저게 도곡동의 한 카페예요. 12월 12일. 저게 권성동이 김태우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날일 겁니다. 그날 저녁에 밤 9시쯤입니다. 그 남성과 차를 한잔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그 남성 앞에 앉혀둔 채 여러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럴 때 보니까요. 권성동이 그때 어떤 작전을 짰냐면은 진짜 윤석열 탄핵소추 그걸 막으려면은 당론으로 첫 번째처럼 12월 6일이었습니까? 그때처럼 말이죠. 아예 우린 당론으로 이 표결 불참하자 뭐 이랬어야 되는데 권성동이 어떤 덫을 쳐놨냐면 표결은 참여하자. 표결 참여하되 당론은 반대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다. 아예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자 이랬어야 돼요. 첫 번째 탄핵소추 그 의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무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갖고 무산됐어요. 근데 두 번째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표결에 참여는 하자. 그 대신 부결시키자.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탈표가 생겨갖고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니까 그 책임을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는 그런 그 암수를 두고 그거를 모의하던 저 장면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런 암수 정치를 했다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의총 때 세게 한번 붙지 않을까 싶고 친윤들이 다 권성동에 대해서 다 옹호해주고 그럴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친윤도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윤도 이미 각자 도성에 들어갔고 벌써 권성동과 김문수의 관계는 저렇게 불편하게 됐다 하는 점 우리가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요. 저런 권성동 친윤 떨거지들이 계속해서 당권을 장악하고 가려는 거 분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의총 결과 보고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